한류가 급부상하며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단 엔터계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처럼 일하면 업무가 편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한국의 많은 것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문화가 선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역시 크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력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이 반세기 만에 무섭도록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가 깜짝 놀랐죠. 흥미로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하는 강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발맞춰 세계 최고 명문대학교 예일대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부러웠던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았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베트남인 학생이 베트남은 장차 한국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교수의 대답에 학생은 충격받게 되는데요. 예일대 강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는 미국인이지만 동북아시아에 무척 관심이 많은 석학입니다. 수많은 대학교를 거친 그는 동북아시아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했었는데요. 예일대를 거쳐 도쿄대에 갔던 그는 석사학위 획득 후 교수가 되었는데 모든 수업을 일본어로 진행하고 논문도 일본어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현재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강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 교수는 예일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아시아 학생들은 예일대가 임마누엘 교수에게 속고 있다며 임마누엘 교수에게 단체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예일대와 임마누엘 교수는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임마누엘 교수는 해당 강의에 앞서 이렇게 먼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강의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교수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직 객관적인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다른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 수업을 듣기 싫은 학생이 있다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테니 강의실에서 나가라. 나는 그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강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죠. 이어 임마누엘 교수의 특별 강연이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은 1950년대 1인당 GDP가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와 비슷할 정도로 가난했다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광복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늦었던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압축 성장의 신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로 여겨졌고, 이는 훗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많은 힌트를 주기도 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중국, 일본과 묶어 세계 동아시아 대표적 지역 강국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50여 년 만에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 의료, 외교 등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베트남 출신의 한 학생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베트남은 한국보다 나라도 크고 인구도 더 많으니 한국을 잘 따라하기만 하면 한국보다 더 발전하여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임마누엘 교수의 답변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는 한국이 한때 개발도상국이었지만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보존해온 지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비해 지적 전통이 부족한 베트남이 한국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는 지식인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한때 매우 가난한 나라이긴 했지만 그것은 한국인들이 우매해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을 겪고 나라가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그 긴 역사 속에서 멋진 문화와 아름다운 예술을 영위해왔다. 현대의 한국인들이 사치품이나 예술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미 오래전에 금속을 재현하고 예술을 즐기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의 경제 발전은 50년 만에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제에 침략당하기 전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부지런하고 영특한 한국인들이 계속 가난한 것도 말이 안 된다. 50년 전에는 한국보다 훨씬 잘 나갔다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추월을 당해버린 나라들은 한국을 졸부 취급하고 일본은 시기심에 한류가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럽은 한류에 대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신기한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한류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던 원나라에선 고려양이 대유행이었고 명나라에서도 고려양이 하도 유행이라 명황제가 금지까지 했었다. 지금도 중국은 한국을 탐내며 한복을 한푸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한푸라는 복식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전파된 게 아니라 한복이 너무 예뻐서 명나라에서 따라했던 거다.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K-팝도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한국인들의 조상들은 원래부터 장단 맞추기를 즐겼었다. 중국의 고대 서적에서조차 한국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물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그것이 K-팝의 뿌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학생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죠. 한편 임마누엘 교수는 한국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미국인으로 우송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는데요. 그는 한국 고전문학을 20년 가까이 공부했고 연암 박지원의 소설을 영어로 옮기기도 했으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과 관련해 한 인터뷰에서 임마누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내 정책과 제도에 관한 한 조선시대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만한 규모의 그토록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된 정부 시스템은 없었다. 고려시대의 다문화 전통, 조선시대의 민본주의와 언로, 사랑방, 조선의 역관제, 중인들의 활약상 같은 것들은 지금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 18세기 예약도 오늘날 법 적용이 어려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재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외교적 상상력도 과거 주변 강대국을 상대해온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서 배울 것이 많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성장의 경우에도 그 배후에 수천 년 지속해온 지적 전통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향이 많다. 한국이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민주주의 얘기할 때 서양 고대 그리스부터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그런 민주화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80년대에 시작됐다고 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15세기부터 정부에 대한 투명성 요구하고 권력 견제하려는 시스템이 있었고 주장과 정책적인 시도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 사대부였다. 한국 나름의 권력 분립과 견제 시스템이 있었다.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다. 한국 역사에도 나름의 민주주의 전통이 있었고 어떤 면들은 현대 사회에도 배울 게 있다. 선비 정신도 마찬가지다. 책임감 있는 지식인의 모델이다. 한국의 대단한 전통인데 거의 소개되지 않는다. 내 친구 데이비드 메이슨 중앙대 교수가 최치원을 영어로 소개하는 책 편집을 거의 다 끝냈는데 아직 최치원을 영어로 소개하는 책이 없었다. 세종대왕도 영어책은 몇 권 있지만 권위 있는 책이 거의 없다. 한국의 그런 전통을 한국인도 해외에서도 잘 모른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 얼마나 손실인지 모른다. 한국이 지금 자랑하는 특정 기술이나 상품보다도 자신의 문화를 더 위대한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한국은 세계에 훨씬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잠재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한국인보다 오히려 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교수? 그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